마을로 진입하는 교량이 붕괴돼서 주민 15세대가 돌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가 432가구 1116명이 발생했고, 시는 행정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임시주거시설 4곳을 마련해서 현재 46세대 108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택과 건물 등 침수 207건, 토사유출 158건, 도로 파손 145건, 수목전도 41건, 공격과 주차장 붕괴, 산사태와 탄천 범람까지 그 피해가 막대합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재산 피해만 622건의 피해 복구 예상액은 233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처럼 성남시 곳곳의 주택과 일터가 침수되고 산사태로 인해 사회 터전과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성남 시민들은 지금 절망감에 빠져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 선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 비용 중 지방비의 최대 80%까지 국비로 지원되고, 건강보험료 경감 외에 통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도 있게 됩니다. 존경하는 93만 성남 시민 여러분, 현재 성남시는 시민 여러분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해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해 현장에 중장비 370대, 양수기 132대를 투입하고 자원봉사자 686명, 군인력 190명과 함께 3천여 성남시 공직자들이 연일 현장에서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 침수로 단전 단수된 대단히 침수 아파트 단지에는 근처 소화전을 개방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통신이 용이하지 않은 지하 복구 지역에 통신 무전기를 지원했습니다. 임시주거시설에는 이재민 분들의 휴식을 위한 텐트와 모포, 매트, 생필품을 1일 2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남시는 이번 재난 상황에 예비비를 전액 투입해서라도 신속한 복구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자원만으로는 모든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과 복구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침체 등의 상황에 따라 행정력과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에 수해 복구 재원 등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서둘러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93만 성남 시민 여러분들, 정말 걱정과 우려 그리고 땀 흘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무려 115년 만의 폭우에도 성남시에서는 사망 등 중대한 인명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발빠른 대처 덕분입니다.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현장을 이렇게 수해 현장을 다녀보면 정말 한 끗 차이로, 한순간 차이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폭우, 폭염 등의 기후재난은 지역과 사람,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이번 수해 역시 우리 성남의 수정구, 중앙구, 분당구 모든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한마음 한뜻으로 내 이웃을 위해, 성남을 위해 수해 복구에 힘을 아끼지 않고 있는 수백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고, 지금의 재난 상황 역시 반드시 또 빠르게 회복해 나갈 것임을 믿고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도 소외됨이 없이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고 지원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 현장을 돌아본 결과 대개 피해들이 이 하천과 하천의 범람 그리고 산에 인접한 주택들에서의 피해가 대다수였고 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의 피해가 또 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추경 또 내년 예산에 대대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지역에 철저히 안전 수해 방지 대책을 아주 근본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효불급한 그런 중복 예산 또 불필요한 예산들을 대폭 축소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강력히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천도 제가 어저께 그 태평동 농경지 태평동 쪽에 갔는데 그 탄천에서부터 뚝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비닐하우스 쪽에 천정보다도 또 1m 이상의 물이 차서 그 현장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농민들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야 이거 너무 대단하구나 정말 이건 그랬습니다. 밤에 그 한 분이 그걸 가서 이제 천막 주거 시설에서 자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깨워가지고 대피시켜서 아주 그 간발의 차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그런 또 목격담도 그런 또 상황도 또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농민은 농민대로 지금 막막한 실정에 그나마 자원봉사자들 또 시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하나 좀 힘을 내서 복구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을 제가 봤습니다. 하여튼 이번 피해는 뭐 정말 평소에 아무리 비가 왔어도 전혀 상관없었던 그런 지역까지 정말 아주 뜻하지 않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피해들을 목격하면서 정말 이것은 우리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기후의 어떤 악조건들이 자꾸 생기는 이런 실정이 앞으로 계속 전개될지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또 언제 이런 큰 피해가 올지 저희가 이번에는 그래도 많은 시민들께서 100년 만에 온 폭우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럴 수는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또 피해를 똑같이 본다면 이것은 우리 시의 책임이고 또 정부의 책임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인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남시 행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이번에 내년에 또 후년에 혹시라도 이런 피해가 이런 폭우가 또 뜻하지 않게 온다면 어떤 피해가 정말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3천여 공직자와 힘을 합쳐서 반드시 수해 이 근본적 대비를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방송 김태웅이라고 합니다. 마이크 사용해 주시죠.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성남시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정말 지정받기 위해서 정부를 대상으로 좀 어떻게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NDMS라고 국가 재난 상황 신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등록을 해서 아까 발표하신 한 대로 230여 원의 이제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추후 또 파악 더 되는 대로 피해액은 늘어나겠죠. 근데 정부에서 그걸 인정되려면 최소 기준이 105억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행안부에서 우리 성남시에 실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실사는
나오면 이제 보험 가입된 피해는 보험금 빼고 순수 피해액만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거는 우선 그렇게 엄밀하게 보험을 제외하고 뭐고 다 이렇게 100%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추산께 계략적인 걸 했습니다만은 100억은 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경기도에서는 양평군이 신청을 했는데 그 조건이 미달돼서 현재 안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우선 그런 요건은 이제 해당이 되고 그래서 행안부에 적극 우리 재난지역 선포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계속 할 계획이고 또 정밀 실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때 또 저희가 충분히 피해에 대한 또 정확한 또 전달과 또 호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 노회장부장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단체장님의 정치력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와 어떻게 소통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만약 성남시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예상되는 피해 복구 약 234억 원에 대한 자금 조달 그리고 피해 복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다 투여를 하기로 지금 제가 이제 부서에 지시를 내렸고 또 추경이 이번에 또 26일 날부터 열리는 시의회 또 추경 편성을 또 수혜복구 비용을 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런 것은 결국은 우리가 또 다른 곳에 또 써야 될 돈을 또 돌려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여건이 뭐 모든 게 충분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고 또 시장으로서 정부의 그러한 호소 또 행안부 장관이나 담당 또 시국장들한테 또 호소를 또 해서 저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파워미디어의 조정환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비비가 성남시에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탄천 범람에 대비해가지고 탄천에 토사가 많이 그 쌓여 있다는 그런 그 일부 견해도 있습니다. 탄천에 대한 준설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비비는 현재 한 2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탄천이 사실은 근본적인 부분은 준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천이 하상이 아주 높아졌어요. 지금 높아져서 그거를 그래서 이제 뭐 모래톱도 많이 생기고 자꾸 아주 지금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 작업을 근데 거리가 길이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제가 또 부서에 확인했더니 준설을 하면 그게 모래 같은 거는 어디 재활용하고 할 수도 있고 딴 데 쓸 수가 있는데 이건 그러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또 폐기하는데 돈이 또 엄청 든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는 아니 사람 생명보다 또 이런 피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수백억을 쓰더라도 저는 뭐 1000억을 쓰더라도 저는 이번 이 피해는 100년 만에 왔지만 앞으로는 또 이런 유사한 피해가 10년 만에, 5년 만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만반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정부가 왜 있는지, 지자체가 왜 있는지 이런 반문을 시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준설 작업을 좀 단계적으로라도 좀 할 그런 계획이 저 자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고기교가 있는데 거기에 용인에서는 이제 그 피해가 이번에 또 막심했답니다. 범람에서 주로 우리 성남 쪽보다는 이제 용인 쪽으로 물이 많이 가서 침수가 많이 됐다는데 그래서 좀 그것도 뭐 지역 이기적인 것보다 우리가 성남 피해가 덜하고 용인이 피해가 좀 덜하다고 해서 우리 덜한데 하고 그냥 뭐 나눌 것이 아니라 그 고기교 그 천도 그쪽에 있는 천도 좀 준설을 용인시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우리 성남시에 준설 같이 하라고 좀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용인에 사는 사람이 우리 성남 와서 직장 다니고 성남에 세금 내고 또 성남 사는 사람이 용인 가서
또 직장 다니고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옆에 도시에서 뭐 이기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우리 한번 하천에 대한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서 준설이 필요한 것은 준설을 하나하나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성남신문의 허진구 기자입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시장님께서는 뭐 폭우, 포염 등의 기후 재난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이 115년 만의 이 폭우, 즉 기후 재난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리고 세계적으로 기후가 굉장히 그 예년과 다르게 빙하도 뭐 많이 녹아내리고 또 전에 없었던 그런 폭우와 또 이상 기온, 폭염과 이것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예전에 잘 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기후 온난화에서 지구 온난화에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이제 뭐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도 뭐 그 외에 다른 판단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체로 뭐 세계적으로 많이들 공감하는 그런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의 그런 하나의 현상으로 정말 이런 폭우, 폭염, 예상치 못했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더 자주 생기는, 옛날에도 뭐 없지는 않았겠죠. 엄청난 또 뭐 폭우, 폭염이 뭐 115년 만에 생겼으면 115년 전에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 게 횟수가 빈번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산 밑에 짓을 때 그런 예상을 하고 짓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 건축법이나 이 건축 허가 제도나 이런 데서도 좀 산 밑에 주거 시설을 칠 때는 좀 더 어떤 그 요건을 좀 강화하고 이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그래서 이번에 그 도천동에도 그 타운하우스라고 하네. 거기 가니까는 거기 집 뒤에 한 1m 이상의 이 간격을 두고 높이를 두고 창문이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산이 있고 또 폭이 한 1.5m 돼가지고 정원식으로 이렇게 몇 가지 정도 심어져 있고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그게 흙으로 토사로 다 덮여서 창문을 유리창 깨고 그냥 토사가 다 들어가고 뭐 집에 그냥 토사가 쌓여 있고 하여튼 참 생각지 못하는 지형 변화까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주민들 하소연은 원망은 산에 벌목을 해두는 나무들이 토막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토사와 함께 쓸려 내려오면서 단순한 흙 가지고는 이게 유리창이 안 깨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나무 같은 것들이 이제 무기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들이닥치면서 이게 망치 역할을 해가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토사가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서 정말 이게 좀 종합적인 이 산사태 이런 거에 대한 좀 점검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봅니다. 지금 여기에 그 470mm로 인해서 이런 크게 그 난리가 났듯이 됐는데 대책을 어느 정도 강우량까지 대책을 세우실 생각이십니까? 그걸 좀 해주십시오. 글쎄요, 그건 뭐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하여튼 이번 폭우에 그런 규모의 폭우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좀 이걸 가지고 이런 폭우에도 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정도 또 이런 거 이상의 폭우가 뭐 자주 와서는 안 될 텐데 최대한 해야죠. 예를 들어서 뭐 산에 토사가 흘러내려올 것 같은 지역에는 좀 더 아주 튼튼한 그런 좀 대비를 해야 되겠고 그런 거지 몇 미리 계산해서 알기엔 좀 아주 전문가들이 하면 모르는데 최대한 해야 된다. 이번 보고 기준 이상으로 좀 해야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재난안전부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무상으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